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사법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사 업무에 소임을 맡고 있는 이창한 교수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연구 주제는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문을 요청받고 무엇을 이야기해 볼까? 평소에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면서 나는 무엇을 말씀드렸었던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제가 56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가치와 관련된 진영과 관련돼서 이렇게 충돌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럼 이거를 학문 세계에서는 뭐로 볼 수 있을까? 갈등이지 않을까? 그럼 갈등은 만약에 저는 제 전공 지식으로서 해석해 나가겠지만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면 우리 중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생각을 쫓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 부처님은 한국의 현재 사회 갈등을 어떻게 보실까? 라는 화두로 한번 던져봤었습니다. 저는 선임들과 달리 연구자다 보니까 지식이 일천합니다. 해서 제 이야기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준엄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미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진화 심리학을 가지고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을 풀었던 이유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이 사회 갈등을 잘 설명하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단과대학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명한 심리학자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조홍진 교수님과 조인일 교수님 앉아 계셔서 또 떨립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진화 심리학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면 나중에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사회 갈등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사회가 과연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왜 없을까? 그러면 우리 속세의 중생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풀까? 예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만약에 부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럼 이제 먼저 사회 갈등이 뭘까를 좀 알아보는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투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긴장하고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집단 간 갈등은 제가 사회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집단 간 갈등을 이야기했고 사실은 개개인 간의 갈등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사실은 왜 이 갈등이 존재할까? 자원, 중생들이 가지고 싶은 뭔가가 있을 터인데 이게 부족한 거 아닌가? 또는 가지는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갈등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이 갈등의 모습은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뭐 좀 크게는 우리나라 사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굉장히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은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 불의 불균형한 분배, 이해관계의 충돌,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 소통의 부재 및 오해, 사회구조의 불평등, 정체성의 충돌, 변화에 대한 저항. 뭐 어렵지 않죠. 이게 뭐 조작하라고 할 수 있고 개념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설명들을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들은 다 설명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실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관 및 이념의 차이, 정체성의 충돌로 저는 강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 이창한 교수는 저렇게 보나 보다. 여하튼 이렇게 7가지의 발생 원인들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종종 왕왕 요즘에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시대에 저희가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계치, 숫자로 가지고 확인하는 연구 분야라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어떨까? 그래서 해석 수준을 보시면은 4점 만점입니다. 4점 만점인데 이 값이 높아질수록 갈등이 심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2018년에는 2.88이었던 게 2023년에는 2.93, 2024년에는 3.04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겁이 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것은 해마다 증가한다는 겁니다. 2024년은 무려 3점이 넘었는데 2025년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내년에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심각한지 안 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준화된 지표를 가지고 비교한 통계치 값을 가지고 봤더니 OECD 국가 30개 국가로 한정했을 때 갈등 수준이 3등입니다. 그래서 3등이라는 의미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사회 갈등이 낮은 무려 26개, 7개 국가가 있는 거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특히 사회 갈등 분야를 찾아봤더니 넘버 2입니다. 이 역시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역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0개 국가 중에 27등입니다.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일 수도 있고요. 정치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희들 같은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법당 안에서는 우리 스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국가적으로 전체로 바라봤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이거는 우리 부처님은 또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실까? 라고 또 우려도 되는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 하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티픈 핑거라는 학자를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학자라서 내용을 조금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대표적인 저서를 소개해 놨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자니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진화적 전략으로서의 갈등입니다. 인간의 공격성이나 갈등 성향은 자원 확보, 생존, 짝짓기 경쟁에서 진화적으로 유래했던 행동 전략의 결과이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우리의 인류의 진화론적으로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갈등을 잘 활용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즉, 폭력성이나 갈등은 진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일 수 있는 이 갈등이 생존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현상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두 번째, 현대 사회는 폭력 감소 방향으로 진화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거보다 현대가 훨씬 더 평화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정부의 권위가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공감 능력이 진화 및 확장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폭력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인간 내면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부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이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인간 내면에는 어쩔 수 없이 폭력과 평화라는 두 얼굴이 공존한다. 즉 가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가면들을 인간은 가지고 살면서 적응도 하고 대응도 할 터인데 진화 심리학자들은 폭력과 평화라는 두 개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 인간 행동을 그래서 파괴적 충동과 평화적 본성을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파괴적 충동은 복수심, 권력욕, 폭력성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평화적 본성은 공감, 이성, 도덕성, 자제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태인데 우리는 싫든 좋든 진화론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봐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평화적 본성을 강화하고 파괴적 충동을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해왔고, 그래서 평화로운 사회가, 즉 오늘의 주제인 갈등이 없는 사회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역방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진영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국힘이죠.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이 폭력적인 갈등들이 이렇게 인간 내면으로 해석해 보자면 굉장히 재밌게 스스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마다 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다 다를 터인데 저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심, 권력욕, 폭력성, 공감, 이성, 도덕성, 자제력. 가장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침탈당한 겁니다. 저는 전공이 형사사법학을 하다 보니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장 존중받아야 될 곳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회 질서 또는 우리 행동의 선악을 판단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 보도된 워딩 그대로 해석해 보면 굉장한 복수심이 불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복수심을 가지게 하지 않잖아요. 권력욕을 가지게 하지는 않잖아요. 폭력성을 가지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이 사회 제도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은 또는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절대 파괴적 충동을 강화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건데 왜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드러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우리는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위성적이잖아요. 자제력이 있잖아요. 이게 왜 무너졌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이 자리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한 번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에서 본 원인은 자원의 경쟁, 내 집단과 외집단의 본능, 지위 경쟁, 성갈등, 질투와 독점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집단과 외집단의 본능에 되게 집중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타인의 이야기든 생각을 무언가에 궁금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원생은, 우리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까에 끊임없이 고민해 보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내 집단과 외 집단의 본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단 간의 갈등이 실제로 드러나면 안 되는데 경계를 하고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싶고 이렇게까지 이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싫든 좋든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쪽으로 행동이 변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진화 심리학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진화적 배경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대응 전략은 뻔합니다. 집단 간 신뢰를 촉진하는 것, 감정 조절 훈련을 시켜주는 것, 규범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 공감 능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상호 오종성을 강조하는 것.
근데 지금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단계에 다다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보다 쉽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리마인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처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처님은 갈등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핵심 개념이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스님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예. 삼독,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이야기는 진화 심리학에서 다 나왔죠. 부처님의 말씀이 진화 심리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아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탐욕스러움, 분노하는 행동, 어리석음 이거를 보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연기입니다. 갈등과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죠. 아마 부처님은 삼독보다는 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모든 갈등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생긴다. 마지막으로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다. 즉 나라는 실체에 대한 집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정리해 보면서 평소 스님들의 법문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돼서 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석했을까를 세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면 삼독, 갈등의 뿌리는 탐진치, 즉 욕심, 분노, 무질, 태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셨겠죠. 부처님께서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을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무지 때문에 생겼다고 해석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생하신다면. 두 번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연기. 마지막으로 고정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갈등도 집착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집착이 핵심이다. 갈등에. 그래서 갈등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번뇌에서 비롯된다라고 해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스님, 뭐 특별하게 틀리지는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만경 스님은 우리 경찰사법대학 불교동아리 캠퍼스대의 지도 법사님이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법사님 말씀 하나씩 들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으실까? 첫 번째는 자비심을 가지거라.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한번 실천에 옮겨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생각 들고요. 지회, 예. 고통의 원인을 깨뜨려보는 통찰력을 가져보거라. 아까 세 가지였잖아요. 그것을 내 삶에 또는 내 주위의 주변인들의 삶에, 관계인들의 삶에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좀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가 늘 세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팔정도, 즉 바른 말, 바른 견해, 말, 행동 등등 8가지 수행법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해봐라. 그리고 명상에 들어가 봐라. 즉 마음을 관찰하고 본성을 깨닫는 수행법을 평소에 한번 익혀보고 실천해 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섭을 만들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생했다 하더라도 치유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처님의 명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바 함경에 보면 탐욕이 고분이라고 부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탐욕은 고통의 뿌리이니라. 욕심이 괴로움과 갈등의 근원이 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욕심을 좀 버려보자.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생각과 행동도 좀 이해하려고 해보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나라도 다스리게 되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선불교적 사유를 부처님께서 해설법으로 제안해 주셨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가르침인데요.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마 가장 큰 해답인 것 같아요. 부처님의 말씀 중에. 즉,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끝낼 수 있다. 한번 실천해 봐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언에 새길 수는 있는데 제 지식의 일천함에 비롯한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은 심각하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봐서도 참 걱정스럽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지난 16에서 살펴봤더니 부처님 말씀과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탐진치와 같이 탐욕에서 발현됐을 것이다.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겼을 것이다. 하니 부처님의 말씀처럼 탐욕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미워하지 않는 이 생각과 생활이 갈등을 해석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교 선생님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뭐를 할까? 감사합니다는 당연한데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요 글귀가 부처님 말씀이 와닿아서 조교랑 상의한 끝에 클로징 멘트를 만들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잘 한번 부처님 말씀을 한번 되뇌쓰게 보고 우리 부처님께서 아마 지금 계시다면 이런 설법을 아니 갈등의 문제 안에서 이런 설법을 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되새겨 보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실천해 본다면 하나의 작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네, 경찰서대학 불교동아리 캠퍼스데이 회장 오시코기 오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학장님 본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사회가 갈등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나아갈지 세 가지 방향을 좀 제시를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 말씀이 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이제 우리 사회 갈등이 개인 대 개인을 넘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다 노력을 한다 해도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이기심이 있고 또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해도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나 내 선배가 좀 탐욕이 세다고 하면은 이게 타인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타인을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 어렵다 그렇죠? 저는 이 질문은 저한테 할 질문이 아니라 스님들께 드려야 될 말씀 같은데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 같이 이제 뭐 표현은 뭐하지만 대중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쫓아가다 보면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을까. 사실 얼마 전에 그 뭐죠? 108데이 뭐죠? 합장데이 죄송합니다. 합장데이 제가 108배 하는 줄도 모르고 양복 입고 왔었거든요. 108배를 하는데 3일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8배 할 때 사실은 우리 상월결사에서 나왔던 108배 멘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저도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행인가? 라는 생각을 했듯이 우리 고 영웅 학생회장님께서는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매일 108배 할 수 있도록 정강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법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법문도 점점 진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처음인데. 진화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법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문구에 이제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도 평소에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든 현상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훌륭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강의 내용이 완벽해서 질문을 특별하게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성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뭐 뜻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시기를 부처님 전에 불보살의 보시가 가득하시가지고 불보살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저도 매일 축원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올리면서